독점. 스토이코비치 세르비아 감독 한국행 위사 표명 플러스 유럽 출장 대표팀 후보 면접 리스트 유출. 원점 재구성 가능성. 세르비아 축구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드라간 스토이코비치 감독이 한국 축구대표팀의 새로운 지휘봉을 잡기 위해 도전장을 던졌다. 2일, 풋볼리스트는 축구계 관계자를 통해 스토이코비치 감독이 한국행을 희망한다고 보도했다. 현재 세르비아 대표팀을 이끄는 그는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과 2024년 유로 대회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두며 국내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스토이코비치 감독은 선수 시절 일본 제1리그와 중국 리그에서 활약했으며 은퇴 후에는 지도자로서의 커리어를 이어나갔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일본 나고야 그랜퍼스를 이끌며 리그 우승을 일궈내 제2리그 최고 지도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광저우 프리를 맡아 안정적인 성적을 거두며 아시아 축구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았다. 특히 그의 전술 스타일은 한국 대표팀에 잘 어울릴 것으로 분석된다. 세르비아 대표팀에서 보여준 3-4-2-1 포메이션은 공격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축구를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토이코비치 감독은 매력적이고 창조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팀을 좋아한다고 밝힌 바 있어 한국 축구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차기 대표팀 감독 선임 작업은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사임한 뒤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주도하고 있다. 현재 우루과이 출신 거스 포옒 감독과 독일 출신 다비트 바그너 감독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스토이코비치 감독 또한 KFA 관계자들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해 보인다.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는 2일 유럽으로 출장을 떠나 최종 감독 후보들을 만날 예정이다. 현재 포옒 감독보다는 바그너 감독이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스토이코비치 감독의 한국행이 절실하다면 이번 기회에 면담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한편 세르비아 대표팀에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스토이코비치 감독은 여전히 유능한 전략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아시아 축구에 대한 풍부한 경험은 한국 대표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제1리그 우승과 중국 리그의 활약을 토대로 한국 대표팀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 단독, 유럽 출국, 이임생 KFA 이사, 국가대표 감독 면담 후보 2위는 기성용 스승, 포옒 플러스, 별도 추천, 바그너. 사퇴한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을 대신해 키를 쥔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KFA, 기술총괄이사가 2일 유럽으로 떠났다. 대면 면접을 위해서다. 직접 만날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났다. 축구계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스포츠조선에 이 이사가 거스 포옒 전 그리스 대표팀 감독 57과 다비드 바그너 전 노리치 시티 감독 53을 만날 예정이라고 빗김했다. 정 위원장은 28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패닉에 빠졌던 KFA는 더 이상 A 대표팀 사령탑 선임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 이임생 이사에게 역할을 맡겼다. 이미 30일 정강위 위원들과 첫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몇몇 노장파 위원들은 불참했고 결국 이는 의원들의 줄사퇴로 이어졌다. 몇몇 위원들이 이 이사의 사퇴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부터 항의를 이어온 정혜성호 정강위가 사실상 붕괴된 셈이다.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이 이사는 정해진 타임테이블대로 움직임을 이어갔다. 높은 순위에 있던 외국인 후보들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 당초 정 위원장은 이들과 비대면으로 미팅을 진행했다. 하지만 대면 면담의 필요성을 놓고 KFA 수뇌부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이사가 발빠르게 유럽행을 진행한 이유다. 시간상 많은 후보들을 만나기 힘든 만큼 포옒과 바그너 감독으로 추렸다. 포옒 감독은 국내 감독을 포함한 12명이 후보 중 한 명이었다.
12명 후보군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제9차 회의에서 외국인 후보 중 헤수스 카사스 이라크 감독과 함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루과이 출신의 포획 감독은 현역 시절 첼시와 토트넘에서 뛴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다. 2004년 은퇴 후 지도자로 변신한 포획 감독은 2009년 브라이턴 감독직에 올랐다. 팀을 2010에서 2011 시즌 리그 1, 3부 리그 우승, 2012에서 2013 시즌 챔피언십 4위로 이끌며 주목을 받은 포획 감독은 2013년 10월 당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던 선덜랜드 지휘봉을 잡았다. 강등권의 팀을 반등시키며 14위까지 끌어올렸고 리그컵에서는 준우승까지 차지했다. 특히 임대로 영입한 기성용을 공격적으로 활용하며 국내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2015년 성적 부진으로 선덜랜드에서 물러난 포획 감독은 그리스 AEK 아테네, 스페인 레알 베티스, 중국 상하이 선화, 프랑스 보르도, 칠레 카톨리카 등을 거쳤다. 최근까지는 그리스 대표팀을 이끌었다. 잉글랜드, 스페인, 프랑스 등 소위 빅리그를 거친 데다 국가대표팀까지 경험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후보다. 기성용을 통해 한국과도 인연을 맺었다. 다만 현실적으로 KFA가 책정한 몸값을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최근 로드리고 벤탄쿠르 사태를 비롯해 인종차별 문제로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던 우루과이 출신이라는 점도 걸린다. 바그너 감독은 당초 12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제10차 회의에서 4명의 후보가 추가됐는데 그중 하나가 바그너 감독이다. 국내파 중 유력 후보로 거론된 김도훈 전 울산 감독을 결사반대했던 소장파 A 위원이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포함됐지만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KFA 일부 고위층에서 바그너 감독을 적극 지지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출신이지만 미국 국가대표를 택한 바그너 감독은 독일 분데스리가 1, 2등을 거친 평범한 선수였다. 은퇴 후 절친 위르겐 클롭을 따라 도르트문트 2 감독에 올랐다. 여기서 가능성을 보인 바그너 감독은 2015년 허더즈필드 최초의 비영연방 출신 감독으로 임명됐다. 바그너 감독은 2016에서 2017 시즌 아무도 예상 못한 승격을 이뤄내고 다음 해에는 잔류까지 성공시켰다. 2019년 허더즈필드를 떠난 후 독일 샬케, 스위스 영보이스 등을 이끌었지만 큰 족적은 남기지 못했다. 최근까지 챔피언십 노리치 시티를 이끌었다. 노리치 시티서 황의조를 지도하기도 했다. 바그너 감독은 연봉이 저렴한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최근 커리어가 계속 내리막인데다 국가대표 감독 경험이 없다는 점이 단점이다. 이 이사는 귀국 후에는 국내 감독 후보와도 면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KFA는 이 이사의 면접 결과를 토대로 기존 후보인 그레이엄 아놀드 호주 감독 등과 종합평가를 통해 최종 후보를 추린다는 계획이다. 3. 국내파로 가닥 잡았는데 무단말 외인 감독? 애초 후보 탈락 호주 대표팀 아널드. 고위층 지지설, 위견 충돌이 사퇴 원인된 듯 사령탑 영입 최선일지 위문. 정혜성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장의 최근 돌연 사퇴가 호주 대표팀 그레이엄 아널드 감독 60일을 지지하는 협회 고위층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8일 축구협회의 위원장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협회도 이를 수락했다. 공석인 남자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불과 1에서 2주 남기고 감독을 뽑을 수장이 자리를 떠난 것이다. 정 위원장이 개인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그만뒀다는 말도 나왔지만 그보다는 협회와 의견을 조율하지 못해 끝내 직책을 내려놓았다는 추론이 합리적이다. 최근 언론 보도, 축구협회 직원들 사이에서 조금씩 자주 거명되는 후보는 아널드 감독이다. 한 축구계 관계자는 협회가 아널드 감독을 영순위 후보로 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이것 때문에 정 위원장이 그만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아널드 감독은 후보군을 1차로 추릴 때 포함된 인물이다. 그런데 이후에는 별로 거명되지 않았다. 강화위원회가 아널드 감독을 높게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호주 국적의 아널드 감독은
현재 호주 대표팀을 이끌고 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호주를 16강에 올려놓은 전력이 있다. 하지만 아시아 최강을 자부하는 한국이 유럽도 아닌 같은 아시아 감독을 영입한다는 게 설득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아널드 감독은 호주에서만 지도자로 활동했을 뿐 다른 나라 대표팀이나 클럽팀을 지휘한 경력이 거의 없다. 호주를 떠난 것은 2014년 일본 프로축구 베갈타를 6개월 정도 이끈 게 전부다. 한국 대표팀 감독을 맡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고, 그래서 한국 대표팀 감독 후보군을 추리는 과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최종 후보군 12명을 추린 상태에서 그만뒀다. 몇몇 후보를 만나기 위해서 해외 출장까지 잡아놓은 시점이었다. 결국 정 위원장과 협회 간 의견이 맞지 않아 사의를 표명했을 가능성이 크다. 위원회가 조기 탈락시킨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게 자기 소신에 어긋났거나 축구인 자존심상 내키지 않았을 수도 있다. 보도된 것처럼 거스 히딩크 감독이 아널드 감독을 추천했다면 더욱 거부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다. 정 위원장은 2002년 월드컵에서 히딩크 감독을 보좌하는 한국인 코치로 4강행을 이끌었다. 아널드 감독은 2018년부터 호주를 이끌고 있다. 2022년 월드컵에서 프랑스에 1에서 4로 패한 뒤 튀니지와 덴마크를 각각 1에서 0으로 꺾고 16강에 올랐다. 16강에서는 아르헨티나에 1에서 2로 패했다. 현재 호주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을 앞두고 있다. 한국과는 같은 조에 편성되지 않아 맞붙지는 않는다 해도 월드컵 진출권 획득에 도전하는 팀을 이끄는 현역 감독을 빼오는 것은 국제적인 비난을 명키 어렵다. 게다가 호주에서만 일한 호주인 감독이 국제적인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데려올 정도로 아널드 감독이 한국 축구가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적임자인지도 미지수다. 정 위원장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 협회 관계자는 사퇴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모른다. 며 협회는 감독 선임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 감독 선임은 오직 강회위원회의 이목이라고 말했다. 4. 축구계 확신에 찬 비판, 정몽규 회장. 새 감독 내정했다. 한국 축구는 2022 국제축구연맹, 피파, 카타르 월드컵에서 세계적인 팀을 상대로 주도적인 경기력을 보였다.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을 상대로 주눅들지 않았고 그간 언더독이 했던 선수비 후역습을 버리고 최대한 볼 점유율을 지키며 빌드업을 통해 상대 골망을 조준했다. 우루과이전 무승부, 가나전 아쉬운 패배로 코너에 몰렸지만 강호 포르투갈을 잡고 도하의 기적을 연출했다. 홍명보 전무, 현 울산 HD 감독과 김판곤 위원장, 현 말레이시아 감독, 이 합작한 체계적인 행정 속 세계적인 팀과 대등하게 경쟁. 월드컵 예선에선 조기 본선 진출로 아시아의 호랑이위 용맹함을 떨쳤다. 하지만 카타르 월드컵 이후 협회 내 시스템이 붕괴됐다. 홍명보 전무와 김판곤 위원장이 떠난 자리에 정몽규 협회장의 톱다운 주먹구구 방식. 부끄러운 과거 행정으로 회귀됐다. 이름값에 치중한 클린스만 감독 선임은 그 신호탄이었고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세계적인 선수들을 데리고 아시안컵 졸전, 좀비축구 4강 탈락 슬픔을 겪어야 했다. 라커룸 안에서 부정적인 일까지 터져 캡틴 손흥민은 은퇴까지 고민했다. 가까스로 봉합돼 대표팀을 위해 뛰기로 마음을 바꿨지만 여전히 달라진 건 없다. 여론에 떠밀려 경질한 클린스만 감독 이후 4개월이 지났는데 갈피를 못 잡는 방향 속 차기 감독 선임이 오리무중이다. 두 번이 임시감독 체제로 많은 시간을 확보했지만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10차 회의까지 거쳐 후보를 추렸고 정식 감독 선임을 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정혜성 위원장이 사표를 던졌다. 사실상 전력강화위원회가 붕괴된 상황이라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하긴 어렵다. 총체적인 난국에 지도자협회가 칼을 빼들었다. 축구인들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위선적 행태를 지적하고 더는 축구인을 들러리로 세우거나 축구인들을 사연 연임을 소모품으로 활용하고 폐기하는 걸 중단해라. 는날 선 공식 성명으로 정몽규 회장을 비판했다.